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와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법인을 시설법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지원법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설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우린 지원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를 볼 텐데요. 재무회계 중에 총칙은 여기에 총칙 안에 있는 목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234조 제3항, 그리고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의 재무나 회계나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명확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나름대로의 사회복지법의 하나의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 목적이 합리적인 운영인데 그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이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다시 말하면 소관부처 및 정부의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여기에 세 번째 항을 보면 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법인 회계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 회계입니다. 그렇다면 시설 회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회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사업회계인데요. 바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그 회계,
이것이 바로 수익 사업회계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의 구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에서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 회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회계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에는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의 소속의 구분을 보면요. 법인과 또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위에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준하고 있죠.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의 발생 그리고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좀 딱딱하지만 회계연도의 부분과 회계연도의 소속에 대한 구분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러한 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회계에 있어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고 또 신속한 그러한 결제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가 날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아서 함께 좀 더 나누고 이러한 회계연도와 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바로 이러한 해당 시설의 시설 회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본 챕터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에서 회계 감독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감독은 어떤 것일까요? 회계 부정이나 또 불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또 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되고요. 특별히 시설장 교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이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40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가 어떻게 좀 투명하게 바람직하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신중히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에 여러가지 부분들을 잠시나마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어서 본 내용의 핵심을 함께 논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증한 표준 연계 모듈이 적용된 정보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것처럼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는 이러한 여러가지의 하나의 제한과 또 여러가지의 제시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재무회계를 바르게 또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를 볼 때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5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산이란 일정 기간의 국가 경비 또는 수입의 예정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가 진행하는 경비나 또 수입에 대한 예정적을 얼마큼 사용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국가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경제에서 볼 수 있는 영리 추구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을 뿐 아니라 그 활동의 성과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관료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화폐 수지를 합리화하고 또 집행을 엄정히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중에 특별히 사회복지법인 예산 수립 중에 품목별 예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예산, 이것을 투입 중심 예산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계 계정별로 구입 품목별로 편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통제적 기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계자의 유리한 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의 장점은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회계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을 보면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대의 정당성과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고요. 결과나 목표 달성에 대한 고려 부족과 사업 내용의 어떤 파악이 어렵고 효율성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산 수립증 성과주의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바로 과정 중심 예산입니다. 특징은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을 만드는 거고요.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을 중시하고 관리 기능이 강하고 관리자에게 유리한 예산인 것이 바로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을 보면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요. 사업별 통제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예산 통제가 어렵고 비용 산출의 단위 설정과 비용 책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이 무시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예산 수립 중 기획 예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은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 중심 예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예산의 특징은 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 기능이 강하고요. 계획자에 유리한 예산이 바로 이러한 산출 중심 예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다음은 자금 분배의 합리성이고, 그리고 장기적 사업계획의 신뢰성과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보면요. 기획 예산의 단점은 목표 설정이 어렵고 결과에만 치중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그러한 기획 예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점은 권력과 의사결정이 바로 중앙 집중화될 경향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기준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이란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우리는 연기준 예산, 다시 말하면 제로 베이스드 버켓이라고 해서 가장 기초의 선을 제로로 놓고 시작하는 그런 기준을 연기준 제로 베이스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징은 매년 사업 목표와 수행 능력을 새롭게 고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업의 비교 평에 기초하며 의사결정 기능이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산 수립의 연기준 예산의 장점을 보면 예산 전략과 사업의 쇄신에 기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재정 운영과 자금 배분의 탄력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금의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살펴본 바대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납기한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완결입니다. 회계의 구분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가 있고요.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는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합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보면 바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고요. 예산의 전용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의 작성 제출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수익금의 수납은 수입원에 의한 수납, 수익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됩니다. 지출의 원칙은 지출 사물을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을 합니다.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절차 중에 예산 편성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이 예산 편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 수립의 원칙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법인 회계 및 시설 회계 예산에 계산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과목은 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예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예산 총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 세출, 명세서입니다. 세 번째는 추정 대차 대조표입니다. 네 번째는 추정 수지 계산서이고요. 다섯 번째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고 여섯 번째는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4번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할 경우에는 위에 1, 2, 5, 6호의 서류만 첨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외의 자가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2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은 2호, 6호만의 서류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추정대차 대조표에 대한 용어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추정대차 대조표는 현재 기업이 보유한 재무 상태를 추정하여 나타낸 회계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추정 금액을 기재하고 전년도의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기재해서 증감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여 알려주는 문서가 추정 대차 대조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추정손익 계산서는 기말의 추정손익은 각 부분의 예산에 따라 우선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예산 수익을 나타내고 다음에 이 수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각종 예산 비용을 각 기의 관계 예산에 따라 표시하여 양자를 대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는 정기 말의 실제 손익계산서와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월별, 분기별, 제품별 또는 사업소별로 작성됩니다.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법인의 대표자 및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직원의 보수, 그리고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세 번째는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준예산은 의결기관의 심의를 거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법인의 준예산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이 성립되면 준예산은
본 예산에 의거하여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준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예산이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로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준예산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집행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기관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예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해결 방법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았는데요.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나 토의가 있는 학우들은 제 카톡에 토의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